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참 없어 보이는 말습관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연장자건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관계없이 나의 값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겠죠. 그래서 나이 들수록 말 배워야 되고요. 조심해야 되고 말을 통해서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노력, 그런 노력만이 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결국 내 인생을 좀 더 좋은 인생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는데 큰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은요, 특히 이제 내가 상대보다 나이가 더 많다 싶을 때 더 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이건 관계없이요, 무심코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어떤 이렇게 하기 쉬운 어떤 그런 말습관이나 실수 있잖아요. 정말 그야말로 없어 보이는 그런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나이를 내세우는 말, 그리고 또 나이가 못하는 말, 우리가 아주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나이를 내세우는 말, 어떤 거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 가르치려 드는 말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셔야 돼요.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만나서 서로 나이를 굉장히 궁금해하죠, 우리가. 서열 정리, 딱, 자연스럽게. 나이를 물어보는 것도 별로 신뢰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보다 좀 어리다 싶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말 놓고 이제 편하게 하는 거, 그 사람과 친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문화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말을 놓거나 편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린 세대는요,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느껴요. 예민하게 느끼는 거죠. 나는 이제 내가 어리니까 반말하는 건데 상대는 아니 왜 저 사람은 나한테 반말이야? 뭐 돼? 이런 정서가 이제 굉장히 요즘 많이 팽배해져 있어요. 이 부분을 알고 있는 게 바로 사회생활의 센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모르고 있으면 정말 센스 없고 눈치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나이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존중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가르치려 들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나보다 어리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가르치려고 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습관부터 나한테서 걷어내면 대단히 유리해집니다.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고요. 강의하는 저도 이 부분을 이제 아주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쉽게는 이제 강의 가서 기업 교육 담당자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뭐 이메일 쓰는 법, 말하는 법, 뭐 이런 걸 듣고 있으면 정말 이게 직업병이라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막 고쳐주고 싶어요. 정말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말 안 해요. 상대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가르치려고 드는 거는 상대에 대한 매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또 크리스찬이니까 교회 모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30, 40대 특히 남자분들, 그야말로 이제 형제님들 이제 직장에서 한참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잘 나가야 되는 그런 그 분들인데 다 말하는 걸 들으면 또 이제 저분들 몇 가지만 고쳐줘도 참 회사 생활 훨씬 더 유리해질 텐데 그런 마음이 진짜 여기 가득해도 말 안 해요. 그건 이제 저만의 생각이니까 가르치려 듣는 건 절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 사람을 위한다고 이제 섣불리 가르치려고 든다는 거는 대단히 이제 매너가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나이를 내세우는 말 중에 두 번째는요, 덧붙이는 말이에요. 회의 시간에 이런 실수 저지르는 경우 많죠. 특히 팀에서 회의를 할 때 팀장은 팀원들의 모든 발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덧붙이고 가르치고 참견해야 그게 자기 역할이고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상급자로서 가르치고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거 중요한 역할이죠. 근데 모든 팀원들의 얘기에 일일이 토달고 자기의 의견을 덧붙일 필요는 없어요. 그야말로 사족이 되고 쓸데없이 덧붙이는 말로 상대의 피로감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나이 들수록 말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그럼 언제 줄일까요? 누구 말에 덧붙이고 싶을 때 그래 덧붙이지 말자 이것만 마음을 딱 먹어도 저절로 줄어들어요. 그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그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얘기인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아닌 경우에는 내가 진짜 들어주기만 하자 얘기를. 이런 원칙 오늘부터 이제 가동시켜 보세요. 어른다운 어른이라고 하면요. 가장 큰 장점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부터 통제해야 돼요? 말부터 통제하는 거죠. 자식들이 부모의 이야기를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경우 많죠. 많이 말하고 때마다 말하면 아무리 좋은 내용도 잔소리가 될 뿐입니다. 후배들과의 모임이 있다고 쳐요. 거기에서 나는 어떤 말을 덧붙이고 있지 않은지 한번 경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막 새로 산 백을 이제 자랑하고 싶어하는 후배한테 그렇게 돈 쓰면 나중에 후회만 남는다? 이렇게 충고하거나 애는 하나만 낳고 잘 기를 거라는 후배한테 그래도 형제를 만들어줘야 나중에 후회 안 한다. 이런 이야기는 그야말로 쓸데없는 참견이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나보다 어린 친구들의 이야기에 내 생각을 덧붙이지 말자. 그냥 순수하게 들어주자. 이런 어떤 결심과 원칙, 나를 굉장히 정말 나이답게 말하는 사람으로서 실수하지 않게 만듭니다. 자, 두 번째, 나이감 못하는 말이에요. 이번에는 대표적인 거 어떤 걸까요? 신세한탄하는 말. 제일 대표적이죠. 진짜 나이감 못한다는 소리 듣기에 딱이죠. 회사에 그런 선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나와서 한숨부터 쉬는 거예요. 왜 힘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 나이 돼봐라. 아침부터 퇴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매출 실적도 없어 불안하고 욕만 먹고 나 정말 불쌍하지 않냐? 이런 선배가 있다면 그 후배는 얼른 멀어져야 돼요. 그 선배한테서. 내가 만일 그렇게 신세한탄하는 선배라면 저절로 주변 사람이 계속 없어질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력을 내뿜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특히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나한테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아이고, 이러면 이제 인간관계 일부러 이렇게 막 이제 없애자고 작정한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원칙으로 가지고 가야 될 거는요, 내 부정적인 감정을 신세한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내뱉는 순간 나는 나이가 못하는 거고, 내게도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상대한테도 유익한 점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또 나이가 못하는 말 두 번째, 자랑이에요. 진짜 어른은요, 내면이 이렇게 풍족한 사람이래요. 내면이 풍족하다는 건 가만히 있어도 상대한테 느껴지죠. 우리 저절로 느끼잖아요. 주변에서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진짜 부자는 돈 자랑 안 하는 거랑 이제 동일한 거죠.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면이 빈곤하면 어떻게 돼요? 자랑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 내면이 빈곤하다는 증거입니다. 지인 중에 우리 다들 그런 사람들 한두 명씩은 가지고 있죠. 오랜만에 딱 만났어요. 앉으면 자기 얘기. 남의 안부에는 별로 관심도 없어. 자기 이야기로 시작해서 주로 자랑을 하는 거죠. 근데 자랑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아는 지인이 땅을 샀는데 그게 대박이 났다거나 코인으로 난리가 났다거나 지인을 또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그야말로 왕년의 나를 자랑하는 거죠. 그때는 정말 나 잘 나갈 때였어. 나 때는 말이야 이래가면서 이것처럼 초라해 보이는 일은 없습니다. 참 초라한 어른으로 보이는 거죠. 자기 자랑은 하면 할수록 자신을 작아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랑은 안 한다를 원칙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 원칙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꼭 필요한 원칙들이에요. 나 자신을 제대로 이제 이미지 메이킹 하는데 그리 많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원칙만 지켜도 아주 충분해요. 오늘부터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자, 나이가 못하는 말 세 번째,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횡설수설. 직장인 중에서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은 몇 프로나 될까요? 사실 30% 미만입니다. 나머지는 그야말로 타인이 느끼기에 횡설수설한다고 느끼기 쉬워요. 왜 그래요? 말을 하는데 별 관심이 없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핵심만 딱 정리해서 말하는가? 아니면 많이 말하려고 애쓰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 보통 자신의 경험치가 이제 말에 반영되죠.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독서량이 있으면 어휘가 풍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상이 단조롭거나 별 취미도 없고 관심사도 없고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화제가 별로 없다. 뿐만 아니 이렇게 되면 문장이 늘 단순해져요. 그러면 상대한테 지루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자, 그래서 나이 들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부러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는 사실 어렵다고 한다면 좋은 문장들을 많이 접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고 그런 문장에 있는 어떤 단어와 표현들을 이제 활용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항상 이게 너무 내 일상이 이게 그 단순해서 화제도 단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신문을 매일 열심히 읽는 거예요. 신문을 얼마나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노력을 기울이면서 좋은 문장으로 내가 말해볼 거야. 다양한 표현들을 한번 써보고 싶어. 화제를 좀 풍부하게 해보고 싶어. 이런 욕심들이 우리의 말을 잘 정리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 주도적 성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오늘도 한 뼘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